40%나 하락했다고요? 서울 아파트 시장,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3억, 14억 하던 아파트들이 지금은 10억 아래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DSR 규제, 스트레스 금리 인상, 입주 폭탄까지 모든 악재가 한 번에 터지며 실거래가가 붕괴됐습니다. 오늘은 실제 서울 전역에서 가장 크게 떨어진 아파트 8곳, 서울 아파트 하락률 탑8 단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좋은 입지, 브랜드도 소용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거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락의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8위는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브리즈힐입니다. 2014년 준공, 총 402세대 규모로 최고 15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녹지가 많고 조용한 주거 환경 덕분에 도심 속 힐링 단지로 불리던 곳이죠. 가격 흐름을 보면 32평 기준 2022년 12억 4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2025년 10월 9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총 2억 6,500만 원, 약 21% 하락했습니다. 인근 자곡 힐스테이트가 여전히 고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브리즈힐이 더 크게 떨어진 이유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건물만 소유하고 땅은 국가 소유인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지어져 대출이 어렵고 실수요자들의 접근도 제한적이죠. 게다가 교통망 확충 계획이 지연되면서 입지 프리미엄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한때 강남 입성의 마지막 기회로 불리던 단지지만 지금은 매수 문의도 드물고 강남이라 안전하다는 믿음을 흔든 상징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8위는 브리즈힐이었습니다. 7위는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신림푸르지오 1차입니다. 2005년 준공, 총 1456세대, 최고 24층으로 구성된 대단지입니다. 2호선 신대방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으며 관악구 대표 브랜드 아파트로 실거주와 투자 모두 선호도가 높았던 곳이죠. 가격 흐름을 보면 48평 기준 2021년 14억 6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2025년 10월 10억 8,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총 3억 7,500만 원, 약 26% 하락했습니다. 이 단지는 관악구 내에서는 입지와 브랜드가 모두 우수한 편이지만 언덕 위 입지와 교통 접근성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신림선 개통 이후 인근에 신축 주상복합과 소형 신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며 실수요자들이 새 아파트로 이동하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전세가 하락이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갭투자 수요가 빠르게 이탈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때 관악 대표 대장 단지로 불리던 곳이지만 지금은 브랜드보다 입지의 실질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지로 꼽힙니다. 그래서 오늘 7위는 신림푸르지오 1차입니다. 6위는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동안가람입니다. 1995년 준공, 총 782세대, 최고 18층으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5호선, 8호선을 이용 가능한 천호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한강 바로 옆에 위치해 조망이 탁월한 실거주 선호단지였죠. 가격 흐름을 보면 31평 기준 2021년 14억 7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2025년 10월 10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총 3억 8천만 원, 약 26% 하락했습니다. 이 단지는 한강 조망과 쾌적한 환경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풍납토성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재건축 추진이 제한된 점이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인근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사업 속도를 내는 동안 이 단지는 규제 탓에 개발 기대감이 낮았죠. 또한 강동구 일대 신축 입주 물량이 늘어나며 상대적 구축 단지로 평가되기 시작한 점도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한때 한강 옆이라 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동안가람이지만 지금은 입지보다 규제가 시장 가격을 좌우할 수 있다는 대표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6위는 동안가람입니다. 5위는 영등포구 당산 동사가에 위치한 당산 삼성 2차입니다. 1997년 준공, 총 392세대, 최고 2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호선과 5호선이 모두 지나는 영등포 구청역까지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으로 한강공원도 가까워 직장인 선호도가 높았던 단지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33평 기준 지난 9월에 13억 1,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10월에는 8억 9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총 4억 2,500만 원, 약 32% 하락했습니다. 이 단지는 입지 자체는 뛰어나지만 준공 20년이 넘은 구축임에도
리모델링 추진이 지연된 점이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바로 옆 당산역과 영등포 구청역 일대에 신축 대단지와 오피스텔 공급이 잇따르면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졌죠. 입지는 좋지만 주거 만족도 면에서 새 단지들과의 격차가 커지며 가격 방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때 입지만큼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당산 삼성 2차였지만 지금은 노후 단지의 한계가 실거래 하락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위는 당산 삼성 2차입니다. 4위는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가락우성 1차입니다. 1986년 준공, 총 838세대, 최고 15층으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3호선과 8호선이 모두 지나는 가락시장역과 송파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인근의 위례신사선이 개통되면 트리플 환승이 가능한 입지로 주목받았죠. 가격 흐름을 보면 23평 기준 2022년 14억 3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2025년 10월 9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총 4억 7천만 원, 약 33% 하락했습니다. 이 단지는 오랫동안 송파의 재건축 기대주로 꼽혀왔지만 사업 속도가 더디고 조합 설립 인가가 지연됐고 인근의 신축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분산됐습니다. 또 노후 배관 문제와 주차난 등 생활 불편 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실거주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입지와 교통은 뛰어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도가 가격에 직접 반영된 케이스입니다. 한때 위례선 수혜 기대 단지로 불렸던 가락우성 1차였지만 지금은 재건축 속도와 실질 거주 여건이 가격을 가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위는 가락우성 1차입니다. 3위는 동작구 본동에 위치한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1993년 준공, 총 765세대, 최고 12층 규모의 중형 단지입니다. 9호선 노드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차량 이용 시 여의도까지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한강변 입지에 조망 세대도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았던 곳이죠. 가격 흐름을 보면 32평 기준 2025년 10월 3일 13억 1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불과 11일 지난 10월 14일에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총 4억 6천만 원, 약 35% 하락입니다. 이 단지는 주차 공간 부족과 노후 설비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최근 본동 일대에 신축 주상복합과 한강변 리모델링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관리비 부담이 큰 구축 단지의 한계가 부각됐습니다. 또한 조망 세대 중심의 프리미엄이 유지되지 못하면서 시장 침체기에는 실수요자의 관심이 빠르게 식었습니다. 한때 한강이 보이면 안전하다는 믿음을 상징하던 단지였지만 지금은 조망보다 실거주 여건이 더 중요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위는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2위는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가락대림 아파트입니다. 1988년 준공, 총 443세대, 최고 15층으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8호선 송파역과 3호선 경찰병원역까지 도보 10분 거리로 두 개 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7평 기준 2021년 12억 8,500만 원까지 올랐지만 2025년 10월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총 4억 8,500만 원, 약 38% 하락했습니다. 이 단지는 가락주공 재건축 및 인근 신축 대단지의 등장이 직접적인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헬리오시티와 송파 시그니처 등 대형 단지 입주 이후 가락대림은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부각된 구축 이미지로 바뀌었죠. 또한 내부 설비 노후와 주차난, 층간소음 등 실거주 만족도 하락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의 발길도 줄었습니다. 한때 송파 중소형의 숨은 진주로 불리던 가락대림이지만 지금은 신축 프리미엄과 구축 간의 격차가 얼마나 빠르게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단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위는 가락대림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1위입니다. 1위는 1999년 준공, 총 161세대, 최고 17층으로 구성된 소규모 단지로 동작구 본동에 위치한 바로 한강쌍용 아파트입니다. 9호선 노드역이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이며 한강변 바로 앞에 자리에 조망과 접근성이 모두 우수한 단지로 꼽혔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32평 기준 2021년 13억 5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2025년 10월 8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총 5억 4천만 원, 약 40% 하락했습니다. 이 단지는
규모의 한계와 거래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세대수가 적고 커뮤니티 시설이 거의 없어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거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또 한강조망 프리미엄보다 관리비 부담, 주차난 등 실질 불편이 더 부각된 점도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한강라인 구축의 끝판왕이라 불리던 한강 쌍용이지만 지금은 입지보다 단지 규모와 상품성이 시장 평가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위는 한강 쌍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주요 지역의 하락 단지 8곳을 살펴봤습니다. 입지가 좋고 한때 절대 안 떨어진다고 평가받던 곳들조차 결국 시장의 흐름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락의 원인은 단순히 금리나 규제가 아닙니다. 노후화, 실수요 이탈, 신축 경쟁력,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단지 간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들은 서울이라 안전하다는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입지보다 상품성, 즉 실제 거주 만족도와 미래 가치가 중심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정한 서울 아파트값 얼마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